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TV 채널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입니다. 그 상속재산 분할 사건 사례를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그 다음 상속재산 분할 심판문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개시 원인은 사망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 돼요. 일반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데, 돌아가셔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증여나 뭐 이런 거죠. 재산관계 정리하는 게. 자, 상속 순위를 보시면 이제 상속인 이게 이제 동순위거든요. 자녀, 손자. 그 다음에 2순위는 부모, 조부모. 여기에 이제 배우자가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순위로 형제자매, 그 다음 4순위로 이제 삼촌, 고모, 이모, 그래서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 됩니다.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 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1.5, 상속인은 1의 지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이 안 돼요. 자, 예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5억 5천만 원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는 1억 5천만 원, 1.5니까 1억 5천만 원이 되고, 나머지 형제 자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상속인 1, 2, 3, 4한테는 각 1억 원씩 상속이 됩니다.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지분 등기 할 때는 어머니는 3, 1.5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자녀들은 2, 이렇게 분모를 두고 지분 비율 분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11분의 3,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자식들은 11분의 각 11분의 2로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상속재산 분할 사건 신청을 할 때 준비하실 서류는 이게 이제 나열된 것처럼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말소자 초본이 필요하고요. 그 청구인,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상속금융재산조회 등 그 상속대상 재산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거는 내가 뗄 수 없으면 이제 그 주민센터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번에 그 전자소송 포털이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 로그인을 하시고 서류 검색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검색어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치시고 보면 이제 가사사건의 가사소송 비속, 마리오 가사비속 사건의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이제 클릭해서 이 폼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조정 사건으로 해서 조정을 원하는 경우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청구로 사건을 소송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 청구서 보면 상속재산 분할, 이제 재산권이면 재산권, 비재산권이면 비재산권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재산 청구를 하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소가 구분은 금액, 그다음에 이제 토지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력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법원을 지정하시고요. 그래서 상대방 보통 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는요. 그래서 등록 클릭하고 넘어가서 이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입력, 이거는 소장,
이라고 제 그 나홀로송 TV 채널에서 보시면 민사사건 소장 영상이 있어요. 자세하게 그 신청서, 청구 취지, 뭐 입력하는 거, 입증 자료, 첨부 서류 입증하는 입증 자료, 첨부 서류 제출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례로 해서 이 상속재산 심판 청구서 제출 23년 11월경에 이 사건 사례는 제가 사례로 들을 요거는 23년 12월경에 신청서 제출하고 25년 1월경에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3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종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고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그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청구 취지 예문입니다. 심판 청구 취지 예문요.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경매 절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대방 5분의 2, 청구인 5분의 3 지분 비율로 분할한다. 이 경우는 이제 청구인이 어머니가 되는 거겠죠? 딱 봐도요. 5분의 3이니까요. 5분의 2면 이제 자식이고 자식하고 어머니하고 할 때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심판문에서 볼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사례로 드는 이 사건 그 심판문에 보면 이제 이것도 청구 취지로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 이제 기여분 청구도 같이 한 사건이고요. 사례로 들 거는요.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별지 부동산 2분의 1 지분 청구인 소유로, 그 다음에 별지 이기재 자동차는 상대방들이 각 2분의 1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 이렇게 예금 채권도 이제 각 2분의 1 비율로 준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 이렇게 2분의 1인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없고 자녀들끼리만 이제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이렇게 청구 취지를 쓸 수 있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청구인, 피청구인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문 이제 기본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 느합 상속재산 분할 가정법원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청구인, 상대방, 당사자명은 이렇게 구분하고 사건 본위는 이제 돌아가신 분 망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소 등록 기준지 이렇게 다 기재를 하셔야 되고, 주문을 보면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례에서는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됐고요.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 중에 별지 기재 각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피상속인 2분의 1 지분, 그 다음에 자동차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됐고, 이걸 비용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금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들에게 2,600 얼마를 다 지급해라. 이 지연이자는 연 5% 되겠습니다. 심판 이유를 보시면 상속인 및 법정 상속분 확정 이렇게 해서 피상속인 사망일 기재를 하고요. 심판문에 보면, 그래서 가족관계는 이제 청구인과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오고, 청구인 7분의 3, 상대방 각 7분의 2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면 배우자 1.5, 자녀 1 이렇게 되니까 청구인은 배우자가 되고 상대방들은 이제 7분의 2이니까 이 내용으로만 봐도 배우자하고 자녀 둘이 이 대상 상속인이 되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의 범위는 이제 이렇게 부동산이 있겠고 자동차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심판문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예금채권. 그래서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이 분할에 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이제 요 가분채권이라는 거는 예금채권은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나눠 가져라,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지 3기재 예금채권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비용 장례비 주장, 청구인이 장례비를 주장한 경우 이제 요 장례비는 총 515만 원이 나왔나 봐요.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분담해도 주장하는데 장례비는 부의금으로 먼저 충당을 하니까 부의금을 추가로 장례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례비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08조의 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 기여분 청구에 대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건데,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 판례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지해 놓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특별 수익 주장에 대한 판단 해가지고 증여를 받았으니까 이거 특별 수익한 거여서 이것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특별 수익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 입증을 못했다는 이유로 이것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분할 방법은 법원이 이제 후견적 재량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주문과 같이 판결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법원이 기업은 아까 이제 주문 보여드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별지 1기재 피상속인 2분의 1 지분 부동산은, 그 다음에 별지 2기재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청구인은 돈을 지급해라 2,600만 원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자동차에 대한 부분 구체적 상속분의 정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해서 돈 지급하라는 이런 주문이 나올 수 있는 판결 이유들이 자세히 기재가 됩니다. 소송을 하면요. 자, 다른 심판 사례를 보면은 예금 채권을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해서 이제 피청구인들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주문은 청구 취지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나홀로 소송인들은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 다른 사례를 보면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서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리고 공동소유 상태로 분할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그 다음에 부동산 해서 각 5분의 1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해서 각 5분의 1 지분. 이제 자녀들 5명이겠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들 및 상대방이 각 5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이게 이제 자녀들이 5명이고 어차피 이 자녀들은 각 1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나홀로소송TV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또 이제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도 검색해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류분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유류분은 이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 존속 경우 3분의 1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유류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고 많습니다. 차후 여러 가지 소송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정 기간 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이제 그 법원이 정합니다. 공고를 하고요. 그 기간 1년 이상 하고, 또 이런 공고를 하고 나서 이제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부여가 있어요. 이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사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분과 그 생계를 같이 하고 같이 살았고 요양 간호를 했던 분들은 이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안 되면 이제 특별 연고자에 대한 이 상속 재산의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은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네, 상속에는 또 이 말고도 유언도 있고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등 여러 가지 한 자리씩 차지하는 챕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 실무를 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유레카 96@한메일넷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해서 메일을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